최근 전 세계 패션계에서 서울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 얘기를 들은 한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는 문화도시인 한국을 칭송하는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자조적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느끼며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낌새가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외국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계 1인자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특정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메스가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긴급회의를 열었다는데요. 에르메스의 본사팀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한글을 그대로 살린 컬렉션까지 출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거기에 이미 태극기 문양까지 가져다 명품을 만들어내 프랑스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위해 투자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에르메스의 충성 고객이 많다는 일본은 한국의 질투 어린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는 상황. 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을 현혹시켰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르메스의 설립자 티에르 에르메스의 6대 손이자 아티스틱 디렉터를 맡고 있는 피에르 알렉시 듀마. 그는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조각부에서 영감을 느껴 본사의 스카프 제작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에르메스 파리 본사 제작팀은 모두 한국에 입국해 한국의 자수박물관까지 직접 방문하며 제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에르메스의 스카프는 실제로 한국 전통 보자기 조각보가 떠오르는 디자인이었죠.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는 무려 120만 원에 이르는 가격이었는데요. 스카프 한 장이라고 생각했을 땐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봄, 여름 컬렉션의 보자기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보자기 명칭을 그대로 살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에르메스 코리아 측에서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실제로 에르메스 코리아는 한국 장인들의 무형자산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문화재청과 후원 활동을 진행해왔는데요. 첫 프로젝트로 덕수궁 복원 사업에 뛰어들어 정각의 내부 공간을 정비하고 장인 정신이 깃든 공예품을 재현해낸 바 있습니다. 사실 작은 스카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르메스에게 스카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제품에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녹여졌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보자기라는 명칭이 컬렉션에 그대로 사용됐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한국에 집중하는 명품 브랜드는 에르메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샤넬이었는데요. 샤넬의 한국 사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 중국의 상하이 중심에 위치한 샤넬 부티크에 세워진 한 조형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누가 봐도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샤넬 심벌의 조합은 많은 중국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패션계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샤넬의 행보에 대해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등을 추정했지만 최근 패션을 비롯한 모든 문화에서 한국의 입지와 샤넬의 한국인 멤버서더 및 모델들의 독보적인 존재감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시장 매출을 책임지는 것은 시장 규모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음에도 작년 중국 명품 소비액은 36%나 증가해 세계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소위 벼락 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이 명품을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그렇게 명품을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명품 브랜드들에게 그저 달갑기만 한 일일까요? 중국은 외국인들에겐 민폐를 끼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명품 브랜드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 세계의 트렌디한 컨텐츠와 K-뷰티 등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이용해 중국이 끌어내린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리려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한국인 글로벌 앰버서더와 모델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모델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한국의 셀럽들이나 모델들이 그 자리를 꿰찼는데요. 작년 샤넬의 2021 FW 기성복 쇼를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전 세계 15인의 셀럽 중 3명이 한국인으로 그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 중 한국인은 빅뱅의 지드래곤, 블랙핑크의 제니, 배우 김고은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제니는 인간 샤넬이 별명일 정도로 데뷔 때부터 샤넬의 주목을 받아 2018년부터 샤넬쇼의 맨 앞자리로 초청받기도 했죠.
제니는 최근 있었던 가을, 겨울 레디투웨어 쇼에도 참석해 샤넬 컬렉션을 찢었다는 호평까지 받았으니 현재 샤넬에서 제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샤넬 정규쇼에서 모델 신현지가 동양인 최초로 클로징 모델로 우뚝 서는 등 패션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중인데요. 특히 패션계의 교황이라고도 불렸으며 샤넬을 30년 넘게 이끌었던 칼 라거펠트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 대한 사랑을 여지없이 드러냈었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개최된 샤넬 크루즈쇼에선 크리스틴 스튜어트, 틸타 스윈튼, 지젤 번청과 같은 해외 유명 스타들이 연이어 입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샤넬이 서울을 개최지로 선정했던 이유는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샤넬 한글 재킷도 제작했는데요. 샤넬은 동대문 DDP쇼에서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글자라고 칭송한 바 있었죠. 거기에 샤넬 외에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한글이나 태극기와 사랑에 빠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대 패션사에서 기념비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아블로의 루이비통 데뷔 패션쇼에서도 한국의 태극기가 언급되었는데요. 아블로는 모든 활동에서 다양성과 문화를 뛰어넘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디자이너로 한국 문화에도 큰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블로는 아이돌 송민호를 패션쇼 무대에 올리는가 하면 혁오밴드의 노래를 패션쇼 배경음악으로 활용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망국기를 활용한 패션쇼를 선보였을 때는 가장 좋아하는 국기라며 한국의 태극기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기도 했죠. 거기에 마사야 구로키와 길다 로엑이 이끌고 있는 메종 키친에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이 파리 매장에 북적이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가을 겨울 컬렉션의 주제를 아예 한국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디자이너는 한국이 음악, 패션, 영화 등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태극기에 검공감리를 응용해 패턴을 만들어 옷에 새기기도 했고 그들의 상징적인 여우 엠블럼에 태극기 모자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트렌디함에 빠져 너도 나도 코리아 에디션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으로 명품 브랜드들은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미지를 무척이나 신경 씁니다. 톰 브라운이나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입는 옷이라는 오명이 씌워지자 고배를 마신 것처럼 이미지는 수많은 브랜드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데요. 최근 패션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영향력이 늘자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굳이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 과시하려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앞으로도 한국을 모티브로 진행될 여러 브랜드들의 컬렉션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K-팝 아티스트들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젠 패션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신기한데요. 명실상부 전 세계를 휘어잡는 명품 브랜드 샤넬도 제니를 비롯해 한국인 앰버서더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MZ세대에서 영향력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블랙핑크의 지수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한 크리스찬 디올은 올해 MZ세대 매출을 400% 이상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용하는 의상, 액세서리 하나하나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류 스타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패션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